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제가 지금 신문 기사를 하나 출력해서 갖고 왔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노인들 가장 오래 일하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기대 수명이 82.4세고 OECD 36개 나라 가운데 10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대 수명은 이제 늘어났는데 한국인 평균 은퇴 연령,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 평균 은퇴 나이는 보통 이제 50살이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근데 은퇴하고 나서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동으로 연명하는 시간이 72.3세로 OECD 국가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또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도 OECD 1위, 또 가장 오래 일하는데도 빈곤율 1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또 고령화, 노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국가에서 챙겨주면 더 좋은데 그걸 바랄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이 100세 시대에 우리 개개인이 챙겨야 됩니다.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직장 다닐 때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기업에 뭐 임원으로 있어요. 뭐 부장으로 팀장으로 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 절벽이 옵니다. 천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로 수입이 제로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또 투자해서 뭔가 좀 또 꼬이고 또 창업해서 또 잘못되고 이러면 금방 극빈축으로 잘 나갑니다. 제가 만나신 분들 중에 다 이런 말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꽤 많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재테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유지하면서 가늘고 길게 노후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 후배이자 제 사업 파트너인 조건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시간이냐면 여러분 혹시 서울이나 수도권 아니 지방에 내 땅 아니면 아주 낡은 건물이 있는데 월세도 안 나오고 하여튼 상태가 안 좋아요. 자, 이걸 그냥 팔 것인가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신축을 도전해 볼까 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으실 때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그 실제 사례자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퇴 직후에 내 노후를 만들어 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례는 지역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오늘 사례는 그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그 사례고요. 상도동 위치는 좋네요. 네. 그리고 대지가 이제 상도동은 근데 그 지형이 이렇게 고지대 형태로 맞아요.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위치별로 좋은 이슈도 있고 나쁜 이슈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그런 차이는 있는데 해당 지역은 뭐 상도동의 이렇게 중간 정도 수준의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 그래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지는 몇 평이나 돼요? 대지는 75평이고요. 75평. 75.02평. 네. 여기 이분은 이거 땅을 이번에 매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갖고 있던 거예요? 아니요, 원래 가지고 계시던 땅. 거주도 직접 하셨던. 거주도 하셨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네, 그런 땅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거주도 하셨고. 네. 근데 이분은 이 건축주는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이전에? 기존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 네, 은퇴를 하셔서 이제 수입이 사실상 크게 없는 네, 그런 상태. 뭐 일부 연금은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네. 네, 큰 이렇게 경제 생활을 꾸준히 이어나가기에는 다소 이렇게 부족할 수 있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프로젝트로 네. 제2의 인생을 좀 꿈꾸는 네,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건축주가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걸 이제 그냥 팔 수도 있었는데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지어서 월세 소득도 받고. 맞습니다. 또 뭐 여기서 이분은 또 원하셨던 건 뭐예요? 근데 이제 은퇴 후에 그 미술을 또 좋아하시고 또 텃밭 가꾸기도 좋아하시고 그런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 건물의 그 건축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설계 단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예, 그런 의도를 좀 반영해서 예, 저희가 설계 기획을 하고 인허가를 받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제 내가 지어진 거를 살 때는 그냥 지어진 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 조건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건축주 같은 경우는 은퇴 후에 내 여가 생활을 위한 미술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미술에 취미가 있으시고 뭐 네. 그리는 이제 작업 공간으로도 본인이 쓰시고 네. 또 옥상은 지을 때부터 이렇게 텃밭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 방수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나 봐요. 잘해야죠. 네. 그렇죠. 그거에 맞게. 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봤는데 이 도심 한가운데 옥상에 올라가면 나만의 전원, 이제 농촌 같은 것을 작게 꾸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신축은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이 신축 중인가요 지금? 이제 완공이 됐고요. 됐어요. 네, 그래서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축 전에 어떤 모습인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 보시고 가실까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건축주가 갖고 있던 건물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코너 자리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좀 코너 더 땅이고요.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코너 땅이고 지금 보시면 기존의 주택이 네. 단독주택으로서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형태는 사실 없고요. 네. 본인 그 거주와 네. 그다음에 마당을 넓게 쓰는 네, 그런 형태의 주택이고 코너에 네. 일부 이제 사무실 용도의 그 이사 관련 네. 업체를 임대를 했었는데 예, 여기도 이제 월세를 크게 많이 받지는 네. 못하셨고 워낙에 노후된 상태에서 이제 임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축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이사를 내보낸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전원 공간도 있고 오래된 집이지만 나만의 정원이 있고 있었죠. 한데 네. 임대 수익은 거의 없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코너 자리인데 네. 여기 이제 북쪽 이 두 개 골목을 끼고 있는 이 네네. 향이 네네. 어떻게 되죠? 코너 땅이고요. 네. 코너 땅 중에 일부는 4m 북서쪽 도로하고 네. 또 일부는 4m 남서쪽의 도로 그렇게 접하고 그래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도로 쪽의 북쪽을 왜 보냐면 왜 보죠? 일조권 때문에 네, 저희가 도로가 북측에 있으면 다소 유리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왜 주택가 가시다 보면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는 것들 보셨죠? 그 꺾이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북쪽에 남의 그 상대방의 땅을 접하고 있으면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게 되죠. 그렇죠, 받기는 받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유리하게 이용을 했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가 한번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가 여기가 지금 무슨 용도 지역이 뭐죠?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 네. 보통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주거 지역이 총 6개 있죠. 네네. 전용 1, 2, 일반 1, 2, 3, 그다음에 이제 준주거. 여기는 그 중에 일반 2종 이제 주거 맞습니다. 지역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건폐하라고 용적률 때문에 이런 건가요? 건폐율 용적률도 있고 앞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조권도 주거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제한 여부가 다르고 말씀하신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일조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일조권은 또 주거지역에 해당되고 거기서 이제 준주거지역은 빠지니까 그렇군요. 계획을 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건축물로 지었냐? 건축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임대 사업자가 꼭 필요하신 분이었고, 건설임대 사업자. 주택 수라든지. 여기서 네. 잠깐 네.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왔어요. 건설 임대 사업자. 네네. 여러분들이 지금 다주택자라고 하시면 또 이런 걸 갖게 되면 세금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상황인지 건설 임대 사업자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건설 임대 사업자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택 수라든지 또 세금 문제 네. 이런 거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혜택이 있는 건설임대 사업자를 이제 애초에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규모에서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건설임대 사업은 이제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이 해당이 돼서 그 둘 중에 한 가지를 또 택일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도로 상황과 이 대지의 상황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게 가장 좋냐 이렇게 이제 함께 저희가 검토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네. 다가구 주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다가구 주택. 네, 그린 생활시설과 다가구 주택. 네. 다세대로 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번에 왜 다세대. 다가구로 했을까요? 다세대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일조권 문제. 일조권 문제. 첫 번째로 다세대와 다가구의 일조권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다가구가 다세대보다 일조권에서 좀 유리하다. 다가구가 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네네네. 또 이제 뭐 건축주 요구 사항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건설 임대 사업자를 내서 이제 우리가 양도세 중과라든가 보유세 또 보유세라면 요즘 그 힘들어하는 종합부동산세 네.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건설 임대 사업자를 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거나 아니고 다세대는 이제 다가구인데 이분은 이제 다가구로 맞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에서 조금 유리한 이제 다가구를 이제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다가구 주택만 했나요? 뭐 근생은 추가로 안 들어갔나요?
그린 생활시설 계획을 했고요. 요 코너 땅의 위치에 그런 네. 장점을 살려서 코너에 그린 생활시설 계획을 했고 네. 또 최상층은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쓰실 네. 예, 작업 미술 공간. 화실로 예, 뭐 작업 공간 그리고 옥상도 본인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여러분들 방금 들으셨듯이 다가구 주택도 조건만 맞는다고 하면 근생을 섞어서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상가주택, 점포주택이 이제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건물을 지으신 모습 한번 네.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말씀드린 건물이 이제 요 건물인데요. 멋지네요. 앞서 말씀드린 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코너에 네. 근린 생활시설이 이렇게 계획이 됐고 네. 2층, 3층, 4층이 다가구 주택으로 임대 네. 목적으로 투룸을 계획했어요. 투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투룸이 8세대. 8세대. 네, 그렇게 계획을 했고 최상층에 이제 근린 생활시설 계획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목적으로 네, 그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은 그래 잘 지었는데 네, 여기서 월세 얼마 나와? 이제 이게 궁금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대략 총 보증금하고 월세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일단은 지금 임대 계약이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 임대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보증금 5천만 원의 투룸 기준으로 5천에 월세 80만 원. 80만 원.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네.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임대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근생 같은 경우는요? 근린 생활시설은 보증금 2천만 원에 네. 월세 100만 원. 100만 원. 네, 그러면 이제 투룸 8세대 5천에 80, 그다음에 1층 근생 2천에 100만 원 하면 네, 대략 보증금 한 4억 좀 넘고 그렇죠. 월세도 한 750만 원 내외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네, 이 건물을 지을 때 대출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업비. 받으셨나요? 대출은 10억. 10억. 네, 사업비 조달을 한 10억 정도 10억 했습니다. 정도. 네, 그러면 10억 받으셔서 월세가 이제 740이라고 하면 네네. 대출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이자가 대충 얼마 정도 될까요? 요 금리 참 예민한 부분인데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저희가 사업 검토할 때도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이분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대출을 실행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6개월 변동 금리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대출에 대한 처음에 실행했을 당시에 네. 와 지금의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거 기준으로 최초에 저희가 3.8%에 실행을 했습니다. 8% 한번 네. 월 한 300만 원 되나요? 이자가? 대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월 300만 원 선됩니다. 그러면 월세 74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자 빼면 약 한 440만 원 정도 임대 네.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430만 원 정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분은 이 건물을 지은 것은 본인 돈이 아니라 다 대출 받아서 지으셨나 봐요? 그렇죠. 대출이 10억.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대출 규제가 있는데 요거 질 때 대출 규제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나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자체가 그 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정부도 이렇게 장려하는 네,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일반 뭐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 규제처럼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다가구나 다중주택, 뭐 다세대 검토할 때 이 금융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그렇죠? 되고 네. 네, 금리 문제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하여튼 이제 요즘 뭐 이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런 신축 또 시행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네. 땅을 가지신 분들 이제 내 땅을 가지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대출이 그렇죠. 10억이요. 예, 10억이요. 10억. 그 다음에 건축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총 비용이 한 14억 정도 14억. 들었습니다. 네. 그럼 14억에 그러면 마이너스 4억인데 여기에 보증금이 한 4억이 좀 넘으니까 네. 자신의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네. 일부 조금 회수를 했죠. 오히려. 일부러? 예, 보증금 예상 금액이 한 4억 2천 정도 되니까 그렇군요. 한 2천만 원은 자기가 회수하고 네. 본인이 투자한 돈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지방은 아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내 땅만 있으면 건물 짓는 것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땅이 있다. 근데 돈이 없어 건물을 못 짓겠다라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땅만 있으면 또 대출이 많이 잡혀 있지만 않으면 내 땅을 담보로 건물 짓는 건 또 어렵지 않습니다. 또 나중에 여기처럼 전세 보증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현금으로는 약간 뒤에 있지만 얼마든지 조정해서 내 땅만 있으면 건축비는 대출로
또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러면 요 건물 지면서 우리가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상하지 못한 일도 생기는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네. 묘가 나왔다고요? 네. 무용고지 뭐. 네. 그렇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저도 일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그 터파기 기초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이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거기 연고가 없어 보이는, 왜냐면 그 위치가 사실은 사전에 그 마당이었거든요. 마당이요. 예, 건축주가 사용하던 마당. 음. 예, 그 위치에 이제 한 1m 가량 이제 터파기를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묘가 나온 상황이었고. 그럼 그분도 그동안 이 묘가 있는지 모르고 싶으신 거네요. 그렇죠. 어휴.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절차를 처리하는데 경찰서 신고라든지 네. 일간신문의 공고라든지 그 적법한 절차를 진행을 했고 그 절차를 꼭 수행해야 되는 모양이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예,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약 한 2달간은 아이고. 또 업무가 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면 우리가 이제 시간도 돈인데 그 사이에 이자 비용 또 내가 나중에 2달 일찍해서 생길 수 있는 또 임대소득 이제 그런 이제 손해가 있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거 그죠? 천재지변이죠 이것도 어찌 보면. 네, 자 그러면 참 이것도 조 대표님도 굉장히 많은 공사를 했는데 이제 네. 처음 겪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 봤습니다. 그때 사진으로 남겨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예, 사진 준비했습니다. 그럴까요? 네. 보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철거가 완료되고 네. 이제 그 터파기를 위해서 이제 토목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네. 토로 레벨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음. 터파기를 진행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음. 근데 관이 나왔어요. 지금 요 네, 그렇습니다. 덮어놓은 거. 아이고. 네, 그래서 여기 아주 오래됐죠. 어. 그래서 이분은 이제 뭐 장례 이제 하시는 분이고, 음. 네, 여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어. 네, 이런 데서 나와서, 네, 이게 이분들이, 이제 네, 사건 사고에 의한 꼭 사망일 이분들이 수도 확인을 해야 있으니까. 됩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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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건드리면 안 되고, 음. 네, 이분들이 꼭 이렇게 확인을 해서 무연고무 처리 절차를 예, 이렇게 거쳤죠. 아까 그리고 저기 보면 네. 이 옆집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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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차라고 하죠. 이제 네, 높이 나는 이제. 낮고 저기 높고 네, 그 반대의 경우인데 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건물의 좀 안정성을 위해서 이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것 때문에 또 공사비가 또 추가로 투입된 게 있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이웃집과의 그 높이 차이가 많이 나요. 네. 네, 근데 이 상도동 쪽에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음. 도로 높이보다 네.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도 그런 형태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는 낮은데 이웃집은 흙을 쌓아서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음. 네, 그래서 도로에서 뭐 바로 진입하는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네. 이런 형태로 이제 지어진 주택들이 많아요. 여기도 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웃집의 높이가 높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희는 도로보다 기초만 더 낮게 파도 음. 이웃집 기준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토목공사를 예민하게 좀 진행을 했고요. 비용적으로 최소한 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토목업체하고 협의를 좀 면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다 흙이니까 집안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보강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보강 조치를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라고 또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기는 전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장에서 네.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다라고까지는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네.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일부 현장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이 돼서 이격거리 저희가 터파기 공사를 할 때 그 인접 대지와의 그 이격거리를 주의를 해서 흙이 무너지고 담장이 무너지는 그런 네.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반의 질, 그러니까 집안의 질도 중요해요. 그렇죠. 예, 이 흙의 상태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진해력이라 그러죠. 네. 그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고려해서 현장에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조치로 최소 비용 들어가게끔 해서 비용적으로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네,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1,000만 원은 굉장히 많게 느껴지지만 이런 이제 집안에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럼요. 저도 그랬잖아요. 네네, 몇 그럼요. 천만 원씩 그럼요. 그냥 들어가는 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상치 못한 비용인데 근데 이런 것까지 염두해 두고 이제 공사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